안녕하세요. 올오버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컨셉 안에서 대형 파티룸하고 소형 파티룸이 있는데 과연 나는 대형, 소형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많이 저한테 여쭤보셔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의견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크게 파티룸은 대형 파티룸이 있고 소형 파티룸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 파티룸은 20명 이상 들어가는 공간, 공간이고, 그리고 소형 파티룸은 4명부터 한 8명까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파티룸 컨셉이 있는데,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고르기 전에 먼저 컨셉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동산을 볼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형, 소형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층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 소비가 많이 심하겠죠. 하지만 내가 대형, 소형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대부분 이제 대형 하시는 분들은 지하로 많이 빠지시고 월세도 싸고 민원도 없고 관리가 쉬우니까, 그리고 소형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뷰가 좋은, 특히 브라이덜 샤워, 한강 뷰가 보이고 시티 뷰가 보이고 4명, 6명이서, 그리고 빌트인으로 바닥 난방, 화장실, 싱크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쉽게 진짜 500만 원도 안 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소형 브라이덜 샤워 파티룸을 많이 오픈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성향에 맞게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대형인지 소형인지 이 컨셉을 명확히 정해 놓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구할 때 좀 더 시간을 아끼고 빨리 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랑도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대형, 소형 컨셉을 정하고 실내 인테리어는 나중에 결정해도 되니까 우선은 대형인지 소형인지 먼저 꼭 정하고 부동산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형, 소형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대형이 맞고 이런 부분에서 소형이 맞으니까 나는 이런 파티룸을 해야겠다라고 정하시면은 더 창업을 하실 때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먼저 컨셉을 꼭 정하세요. 자, 대형 파티룸은 우선 장점은 확실히 매출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인원을 만약 6명, 10명으로 하고 15명, 20명 오면은 한 타임에 추가 인원만 10에서 15만 원 합니다. 만약 이게 8벌이면은 100에서 150까지도 내가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만 있어도 월세를 충분히 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내가 만약에 좀 욕심을 내고 싶다, 나는 다른 것보다 매출이 우선이다, 그러면은 대형 파티룸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근히 예약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티룸 하고 나서 안 건데 정말 세상에 정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모임이 많기 때문에 그 모임 수요를 대형 파티룸은 충분히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 모여야 되는데 술집이나 호프집이나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렇게 공간 대여, 아니면 스튜디오, 아니면 회의실, 미팅실, 행사 이런 데들을 이제 30명, 40명 모아올 수 있는 대형 파티룸은 예약률이 은근히 높기 때문에 만약 내가 특별한 내가 모임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전 대형 파티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단가가 30만 원, 40만 원 아니고 거의 50에서 70만 원 사이를 합니다. 한 타임당.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만 내가 8번 받아도 500만 원 가까이는 매출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모임이 있고 내 플랫폼이 있고 내 커뮤니티가 있다면은 대형 파티룸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경쟁이 조금 낮습니다. 소형 파티룸은 정말 많은데 그에 비해 대형 파티룸은 경쟁이 낮으니까 내가 만약에 경쟁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면 대형 파티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형 파티룸도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청소가 은근히 정말 힘듭니다. 저도 홈테라스대 본점은 청소 빨리 끝나야 1시간이고 정말 오래 걸리면 2시간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닥도 많이 지저분하고, 그리고 솔직히 토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병 깨지는 일은 진짜 부죽이시고 와인잔, 컵들, 와장창 깨지는 경우도 많고 소주병 깨지는 거, 이러므로 청소가 정말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소가 자신 없다, 그런 분들은 대형 파티룸 패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이
은근히 심합니다. 물론 저는 첫 번째 수칙이 민원이 없는 곳을 고르기 때문에 여기든 다른 곳도 민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파티룸 창업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민원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 받잖아요. 특히 새벽에.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파티룸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조건 민원입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민원이 없는 곳이 정말 맘 편히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민원 소음이 없는 곳을 꼭 고르시고, 만약에 민원 소음이 있는 곳이면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손님한테 욕을 합니다. 손님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티룸 창업, 파티룸 이곳에서 그냥 끝입니다. 후기, 리뷰, 테러입니다. 테러. 만약에 내가 민원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대형 파티룸은 특히 소음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지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소형 파티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파티룸 장점. 네, 대형 파티룸의 반대입니다. 청소도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15평 기준에서 6명, 8명 오면은 쓰레기도 많지도 않고 뭐 바닥도 안 지저분하고 청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분이면 끝납니다. 정말 지저분해야 1시간이지 보통은 30분 이내에 모든 게 클리어이기 때문에 내가 청소를 하기 싫고 간단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소형 파티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와야 8명이고 보통 4명, 6명에서 오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오셔서 조용히 놀다가 조용히 가시는 분도 은근 많습니다. 물론 혼성으로 들어오면은 시끄럽습니다. 혼성으로 오면은 게임도 많이 하고 술 게임 여러 가지 노래도 부르고 이것저것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소음이 크지만 여성분들만 오면은 그렇게까지 그냥 깔깔대는 소리만 클 뿐이지 엄청난 소음이 없기 때문에 민원 신고도 많이 없어서, 만약에 내가 파티룸 창업의 1순위다 그러면은 소형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형 파티룸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점, 매출이 은근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이덜 샤워든 어떤 파티를 할 때 보통 4명, 6명에 평일 데이는 제가 봤을 때 5만 원에서 7만 원, 그리고 온라잇은 뭐 10에서 15만 원, 그리고 주말에 받아야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20만 원 맥시멈 잡아도 8번 주말 온라잇 채우면은 16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저것 고정 빼고 뭐 빼다 보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물론 평일에도 내가 노력을 해서 사람을 끌어오고 데이도 끌어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한 2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곳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서 주말밖에 못 채운다 그러면 매출이 정말 낮고 노동력만 투하하는 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낮기 때문에 소형 파티룸 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컨셉, 나만의 경쟁력, 나만의 장점을 꼭 장착하시고 파티룸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홍대에 파티룸 쳐보세요.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파티룸 쳐보세요. 정말 소형 파티룸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이어나가서 경쟁이 엄청 셉니다. 이 말은 즉 소비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이제 가지 않고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만큼의 가격을 내가 지불했을 때 나에게 충분히 가성비가 좋구나 라는 곳으로 이제 골라서 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간이 없어서 막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충분히 골라서 가기 때문에 꼭 경쟁력, 장점, 그리고 다른 곳도 많이 가봐서 분석을 한 다음에 나만의 뭐 시그니처 포토존이든 나만의 무언가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나만의 특별한 컨셉이 없다 그러시면은 우선은 창업을 잠깐 유예시키고 나만의 경쟁력을 키워서 그때 창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한 채팅방 회원 수가 한 65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마케팅에 약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제 3, 4, 5, 6 테라스 없는 곳은 정말 예약률이 정말 막 70%, 80% 떨어질 거예요. 그때 예비비가 없으면은 정말 초조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내가 소형 파티룸 하고 싶은 분들은 나만의 경쟁력을 찾아서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파티룸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투자비가 많다 그러면은 저는 좀 더 고급화 전략으로 하는 것도 매우 추천드리고, 왜냐하면은 회의, 미팅, 행사 이런 모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인카드로 와서 80만 원, 100만 원 그냥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50명 오면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비가 있고 그리고 지하가 아닌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한 40평, 50평 되는 공간에서 내가 특별한 퀄리티로 고급화 전략을 하면은 월세를 한 두세 번 받으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비가 있으면 고급화 전략을 하시고, 만약에 투자비가 2,000 언더다 그러면은 한 40평 50평 되는 누수 없고 곰팡이 없고 냄새 안 나는 지하로 돌아가서 깔끔하게 잘 꾸며주면은 충분히 2천만 원 안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파티룸은 인테리어보다는 테이블, 그리고 의자 수, 빔 좋은 거, 이렇게 뭔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비를 낮추고 싶은 분들은 깔끔하게 꾸며서 조명을 조도로 잘 꾸미고 특색 있는 포토존만 한두 개 꾸미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모임을 해도 단체 샷을 많이 찍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컨디션에 더 좋은 포토존, 더 깔끔하고 예쁜 포토존이 있으면은 더 좋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인테리어보다도 여러 명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깔끔하고 청결도랑 냄새만 안 나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대형 파티룸 하는데 나만의 특색을 가져서 나만의 무언가를 또 안에 넣어두면은 당연히 장사가 더 잘 되겠죠? 네, 이번 영상은 파티룸 컨셉 대형과 소형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장단점을 잘 분석해 보고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매출에 맞게, 경쟁도에 맞게 잘 진행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여러분 성향, 성격에 맞게, 매출에 맞게 잘 골라보시고 분석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